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말 연초가 겹쳐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던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고요. 이 요인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2015년 글로벌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주요국의 2014년 주가인데요. 지난주 말까지 세계 주가가 전년 말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중국 주가가 49%나 올랐습니다. 자본시장 후광통 대표적인 거죠. 자본시장을 개방했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을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러시아 주가는 43%나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주식시장에 작용한 거죠.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큰 폭으로 오르고 2014년에도 특히 이건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는 상당히 부진하죠. 2014년에 3.1% 하락했습니다. 2013년에도 부진했습니다만 우리 주가의 부진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던 요인들이 뭘까요? 주로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이 자본시장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10%에서 이제 7% 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국제 유가가 거의 반값으로 폭락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 등 원유 수출국들이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인데요. 미국 경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죠. 미국 GDP, 즉 국내 총생산이 2008년 2분기 경제 위기를 겪기 직전이었습니다만 그때보다 약 8% 증가했습니다. 성장 내용을 보니까 GDP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가 약 9%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회복에 따라 가지고 미국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가 871만 개 감소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 찾고 약 1.2배 정도 일자리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무려 일자리가 1,039만 개 증가한 것이죠. 실업률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때 10%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2014년 11월에는 5.8%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보면 참 탄력적이죠. 경기가 나쁠 때는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경기가 회복되니까 고용이 이렇게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림의 빨간 선이 미 의회가 추정한 잠재 GDP인데요.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7% 정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3% 정도로 접근해 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 이 갭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든 아직도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런 회복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 경제 회복에 따라 가지고 달러 가치가 2012년부터 비교적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죠. 2014년 한 해만 해도 달러 가치가 13%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2002년에 미국 달러 가치가 정점을 치고 큰 흐름으로는 하락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몇 년 동안 단기적으로 보면은 현재는 달러 가치 강세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가치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앞서 보신 것처럼 계속 회복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 경제인데요.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보면 10% 넘는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경제 성장률이 7% 안팎으로 떨어지고 아마 201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7% 이하 6%대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 개방도 있지만은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상대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2004년 11월 달에 1.4% 상승했습니다. 7% 성장하는 나라에서 1% 초반 물가는 매우 안정적인 어느 정도 디플레 압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계속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국 주가가 오르는 것이죠. 근데 중국 주가가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인가 여기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중국이 고도 성장 국면 10% 성장하는 국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장률이 이제 7%대 더 나아가서는 5%대로 떨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고도 성장 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과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현재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997년에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은행 부실을 처리했습니다만은 2017년 전후에 중국이 기업 은행 부실을 한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2017년 전후에 중국이 기업 은행 부실을 처리할 때 중국 자산 가격을 많이 떨어지고 중국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현재는 중국 기업 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4년 하반기 특히 특징 중 하나는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죠. 한때 107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갔습니다만은 연말에 55달러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것은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원유 수요 증가세가 떨어진 것이죠. 반면에 공급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일가스 생산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특히 오페크가 감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적어가지고 유가가 급락한 것이죠. 여기다 달러 강세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가 언제 반등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아마 내년 초까지는 유가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신흥국 경제 성장이 내년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아마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이런 나라들, 원유 수출국들이죠. 이런 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는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2015년에는 130엔, 달러당 130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은 2012년까지는 엔이 강세를 보였었죠. 근데 엔달러 환율 결정 요인 중 가장 큰 게 번원통화입니다. 누가 더 어느 나라가 돈을 더 많이 공급하는가 그에 따라 달라진 것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때 미국이 세 차례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일본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풀었었죠. 그래서 2012년 한때는 엔달러 환율이 76엔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말 이후로는 일본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통화를 덜 풀고 있습니다. 일본이 더 돈을 많이 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20엔까지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은 양적완을 종료하고 언제 금리를 인상할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디플레 압력을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일본 통화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게 엔 약세를 계속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엔달러율이 12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마 2015년에는 130원 이 정도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죠. 네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2015년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충격을 줄 요소가 미 달러 가치, 그 근저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미국 그동안 통화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연방기금금리,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준금리하고 비슷한 금리인데요. 이 금리를 5.25%에서 0 내지 0.25%까지 급격하게 내렸죠. 이도 모자라 가지고 세 차례 걸쳐 가지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3조 달러 이상의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됐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들어서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언제 금리를 인상할까요? 4월 아니면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그동안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 시기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FOMC 이게 내년 1월, 3월, 4월, 6월에 있는데요. 아마 1, 3월은 지켜보고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플레 갭이 많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미국 주가가 한번 급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지표 대표적인 경제지표들이죠. 이런 경제지표를 고려해 가지고 미국 주가를 한번 평가해 봤더니 미국 주가가 현재 29%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가가 이렇게 가대평가된 것은 99년, 2000년 초 저희 그 IT 거품 이때 이런 거품이 있었죠. 이때보다도 조금 더 더한 수준입니다. 경제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0% 금리 영향이고 세 차례에 걸쳐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에 거품이 좀 발생했다는 것이죠. 아마 내년 4월 내지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뭐 다른 나라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아마 미국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미국 경제 성장률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가치도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도 2015년 상반기 말쯤에 미국 주가 버블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세계 금융시장이 가장 충격을 받을 텐데요. 이때 이머징 마켓이나 원자재를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인데요. 우리 주식시장 앞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보였습니다만은 최근 3, 4년 동안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게 기업들이 좀 배당을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우리 정부 정책 방향 보면은 두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소득 중 기업소득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가계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시키자. 이게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투자를 늘려라. 임금을 올려달라. 배당금을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건데요. 기업들이 아마도 임금은 올려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늘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과거 보면은 배당금이 늘었을 때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구체적인 통계로 분석해 보면은 배당금이 1% 상승했을 때 주가 지수는 약 1.1% 올라가는 거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당 배당금 보면은 2008년에 512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하락하고 작년에는 38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 내년에 배당을 더 준다면은 우리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기인데요. 최근에 우리 경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큰 흐름 보면은 주가하고 같은 모양을 그려가고 있는데, 제가 내년 예상해 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내년 경제가 생각보다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내년에도 우리 주가는 일정 범위 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5, 6월 달에 미국 주가가 급락할 때 우리 주가도 상당폭 하락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처럼 우리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 드리면요. 2014년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요소 중 첫째가 미국 경제 회복과 달러 가치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가에 거품이 발생했고 아마 2015년 6월 무렵, 빠르면 4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미국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는 그동안 10% 성장했습니다만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업은행이 부실해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아마 큰 흐름으로 보면 2017년 전후에 중국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때 중국 주식을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수출해서 돈 벌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금융자산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제조 및 무역 강국을 추구했는데 앞으로는 금융 강국, 이하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계속 자유화할 겁니다. 2014년 하반기에 했던 후광통도 자본시장 자유화의 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2015년 상반기까지는 유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원유 수출국에 상당히 위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2015년 한 해도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보다 돈을 풀기 때문에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우리 금융시장은 안정적이기보다는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2015년 상반기 말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위험은 또 이기로 기회를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신년 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